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대부분 사실 저희가 고객으로 대상으로 하는 이제 3PL이든가 1PL 이제 그런 고객사들이 갖고 있는 사실 페인 포인트였습니다. 저희한테 요청을 주셨고 해결을 요청하는 부분이었고요. 사실 대부분 물류 창고는 그 구매를 하시기보다는 렌탈 구조로 운영되는 구조를 갖고 계셨고 그 다음에 3PL 같은 특히 이제 운영 구조에서는 화주사가 연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자동화 설비를 선뜻 고정형 설비로 드리거나 이 자동화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인건비나 아니면 인력 부분이 있는데요. 되게 지금 물류 창고를 잘 운영하면서 손쉽게 자동화하고 인건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많았고 요즘 사실 저희가 요청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시다시피 물류는 그 평균적인 물량보다는 월요일, 화요일 아니면 행사 여러 가지 이제 이슈에 의해서 되게 변동적인 그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AMR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영 쪽에서 출고해서 사실 B2C나 이런 커머스 기반은 당연히 사실 피킹 쪽에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자동화 이제 설비들이 보관이라던가 피킹 이런 쪽에 이제 집중화되고 있고요. 사실 이런 훌륭한 고정형 설비들의 한계는 앞서 설명드린 그런 페인 포인트에 의해서 조금 도입을 망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도입 비용과 그 다음에 한 번 설치하면 이전이라던가 물성에 대한 변동이 매우 어렵고 그 다음에 해당 캐파에 이제 충족하는 설비를 들여놓으면 확장하거나 물류 유연성 대응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물류 창고에서 AMR로 어떤 방식으로 좀 자동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면 다양한 적재함의 형태로 다양한 물성을 처리할 수 있게끔 저희는 커스텀이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양한 또 공간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자닌이라던가 경량렉, 그 다음에 하이렉, 뭐 행거렉, 다양한 환경, 그 다음에 B2C, B2B 이제 그 뒤에 적재함과 시나리오 방식이 되게 유연하기 때문에 각각 그 물류 창고에 맞는 시나리오 구현을 저희가 직접 엔지니어를 통해서 구현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행거렉 부분에서도 지금 저희가 잘 활용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이게 AMR이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3시간 충전에 8시간 구동으로 그 9 to 6를 무리 없이 지금 처리 가능하고요. 점심시간, 그 다음 이휴 시간을 활용해서 얘가 자동 충전도 들어가서 그 충전을 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최근에도 24시간 물류 처리해야 되는 환경에서 점심시간, 저녁시간 충전을 통해서 계속 24시간 내에 사용하는 저희가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0km 페이로드에 이제 최고 속도는 1.5m/s까지 지금 구현 가능합니다. 보통 저희가 물류창고에 들어가고 있는 거는 1.0 정도로 사람, 그 성인 남자가 걷는 속도 좀 더 빠르게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류 쪽에서 이런 대차대 형태도 원하고 계셔서 이런 큰 물성을 담을 수 있는 대차대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설명을 드렸으면 소프트웨어적인 그럼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루션 측면에서는 이제 피킹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각각 시나리오나 물류 특성에 맞게끔 총량 피킹이라고 하는 토탈 피킹과 멀티오더 피킹, 송장 기반 피킹을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곧 출시 예정인 입고 반품, 피킹 외적으로 입고나 반품, 그 다음에 여러 TC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로봇의 그 시간에 대한 확장성을 저희가 보존해드리고자 추가적인 기능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능 안에 여러 가지 주문을 모아주고 지게차와의 교행이 물류창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AI 기반으로 지게차와의 교행, 그 다음에 로봇끼리 꼬이면 안 되고 병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피킹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로봇 관제 알고리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거로 이제 저희가 다양한 라인업을 갖고 있어서 혹시나 뭐 더 큰 물성, 다양한 무게를 처리하기 위한 라인업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저희 장점이 기존 물류 창고에 단기간 내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운영하시는데 저희가 그 옆에 좀 그 여유롭게 좀 방해 안 되게 지금 설치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로봇이 필요한 거는 자율주행 로봇이기 때문에 AP, 와이파이랑 전기 설비만 주시면 저희가 2주, 길게는 3주 안에 설치를 끝내고 그 쓰지 않는 유휴 공간 안에 그 충전 스테이션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엑셀 연동 방식과 연동하지 않고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렌탈 방식으로 단기간 안에 설치돼서 인력 대신 들어가서 효율성을 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피킹 방식의 혁신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차를 끌고 전 물류창고를 돌아다녀서 하차지까지 가는 방식이 아니라 로봇을 몰고 가는 방식이던가 아니면 자기 존을 지키는 방식으로 기존 대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피킹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 검수단과의 되게 유기적인 연계인데요. 물류 쪽은 사실 단수 단포, 그러니까 하나의 패턴이 있는 그 물성들과 그 다음에 멀티 하포로 처리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차수별 특성이 있는데요. 각각 차수별 피킹 타입을 정하고 하차지를 복수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그 차수는 뭐 1번 하차지, 뭐 2번 차수는 멀티 오더 피킹에 뭐 그 바로 단수 단포 검수존으로 보내거나 그 물류창고 안에서 이 로봇을 되게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쓰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그 SBS에서 저희 그 고객사를 직접 촬영하고 간 현장이고요. 소리 좀 키워주시겠어요? 네, 지금 저희는 구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몇 년 단위로 이게 그 ROI가 넘어가야 되냐 이런 관점보다는 직접 도입 즉시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각기 다른 주문 정보를 입력받고 해당 의약품이 쌓여있는 곳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 작업자들이 주문 물품을 상자시키고 확인을 누르면 로봇은 다시 하차 구역을 찾아갑니다. AI 기술로 공간 정보를 인식하는 자율주행 로봇이어서 장애물이나 다른 로봇과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수상력을 챙겨서 거기서가 이동하는 여기 사실 의약품 센터고요. 원래는 저 그 바구니 하나를 한 사람이 피킹을 하고 하차지까지 갖다 놓고 하는 방식에서 지금은 한 사람이 두세 대의 로봇을 처리한다고 봐주시면 기존 한 바구니를 처리했던 것 대비 두세 대의 로봇을 처리했을 때의 생산성이 얼마만큼 증대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저 비용 절감 효과는 저희가 계산한 게 아니고 이제 저희 고객사 측에서 직접 그 비용 절감한 내용을 가지고 SBS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네. 그럼 이건 사실 저희가 3D 컨셉 영상입니다. 그 물류창고에서 어떻게 그러면 저희가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WMS 연동을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연동을 했을 때 줄어드는 부분은 송장의 미리 출력 부분이라던가 이제 그 작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없어진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이미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직관적인 그 UI를 통해서 피킹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로봇을 따라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기 존을 지켜서 이미 대기하고 있는 로봇을 처리해 주셔서 바로 피킹의 연속성을 이어가 주시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멀티오더 피킹 방식인데요. 멀티오더 피킹 방식은 이제 하포, 즉 그 여러 가지 송장을 한꺼번에 이제 피킹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슷한 송장끼리 당연히 모아서 그 로봇에 할당해주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도 저희 내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멀티오더 피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화면을 띄워드리고 있고 피킹하는 방식은 존을 유지해서 오는 로봇에 이제 보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로봇에 많이 실기보다는 연속적으로 실어서 컨베이어 벨트처럼 하차지까지 보내주신다고 생각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적정량을 실어서 끊임없이 하차지에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차지까지 보내주신다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고객사에서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제 원테이크로 좀 많이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화장품 센터의 이제 그 센터였고요. 보시면 한 로봇에 12개의 이제 그 송장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앞서 뭐 송장 출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생략이 되고 바로 그 토트 바코드 매칭을 통해서 그 피킹 준비가 완료되고요. 각각 라인에 보시면 한 명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이제 로봇이 자기 피킹 위치를 이미 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킹 위치에 이미 찾아서 대기를 하고 있고 신규 작업자들은 사실 피킹 위치를 찾는데도 시간이 꽤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멈추는 로봇에서 위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이라던가 그 오피킹 그 다음에 위치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지게차가 진행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저희는 하이랩 환경에서 지게차랑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뒤에서 한 명 더 설명드리겠지만 AI 기반으로 지게차를 인식을 하고 있고, 지게차 인식된 상황에서는 저희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로봇이 자동으로 대기하고 있고, 지게차가 빠질 때까지 저희 로봇은 그 알림을 주면서 울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지게차가 네, 지게차가 저렇게 인식이 되면 오른쪽에 저렇게 빠져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피킹이 끝난 애들은 하차지까지 계속 배달을 해주고 있고, 네, 존피커들은 그냥 자기 영역에서 계속 대기해서 피킹을 진행해 준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방금 앞서 설명드린 환경은 사실 하이렉 환경이었었고요. 여기는 이제 단프라, 스큐가 많은 의류 센터입니다. 의류 센터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어떻게 피킹을 하고 있을까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사실 저 조로 통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선택보다는 그 앞에 존을 형성을 해서 대기하는 선택을 했고요. 보시면 PDA랑 연동을 해서 그 존 안에서 총량 피킹을 해 와서 로봇에 바로 분배할 수 있게끔 효율적인 솔루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네, 여기는 행거렉이고, 사실 이 센터는 오피킹이 굉장히 심한 센터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행거렉에서 피커들이 위치를 찾거나 여기 피킹하시는 것들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환경은 오피킹으로 인한 비용이 되게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고, 작업자가 잘못 피킹해 오니까 원복을 시키라고 했는데 아무 행거나 걸어두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 관리가 안 되고, 피킹에서도 이제 그 뒷단에서 연결성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솔루션을 활용해서 네, 피킹을 진행을 해주고 계셨고, 네. 그리고 아까 단프라를 안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단프라 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프라 렉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저희가 시나리오적인 구현은 다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형태는 저희가 다양한 적재함을 좀 갖고 있어서, 보시면 모니터가 위로 올렸습니다. 여기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박스 단위의 이제 B2B로 나가는 센터였기 때문에, 그리고 총량 피킹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저런 형태의 적재함을 원하셔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보시면 뭐 박스 단위로 바로바로 실어가지고 이제 이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존 피킹 방식이 아니라 한 사람이 3대, 뭐 4대, 2대를 몰고 다니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맞게끔 저희가 시나리오 구현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양한 지금 환경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사실 모든 영상을 실제 고객이 사용하는 영상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유튜브에 다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컨셉과 뭐 이런 만들어내는 영상이 아닌 실제 고객사에서 활용되고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용마로지스 같은 경우는 지금 2개의 센터에서 더 쓰고 계시고, 화장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약품 이런 쪽에서도 지금 피킹용으로 계속해서 도입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총량 피킹 방식 화면입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박스 단위, 낱개 단위, 그 다음에 이미지, 원하시는 정보를 띄워드려서 이 화면에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총량 피킹 같은 경우는 사실 포트풀이라고 하는 꽉 차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하차러 이동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중간에 하차지로 바로 보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 판단에 의해서 꽉 찬 로봇들은 하차지로 보내서 하차지에서 피킹을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시나리오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내 주위에 로봇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작업자가 해야 되냐?
그 다음 이제 로봇이 어디로 가는지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멀티오더 피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PDA 연동 솔루션도 갖고 있어서 경량렉 앞에 대기했을 때 그 안에서 그 스큐만큼 반복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PDA를 통해서 총량 피킹으로 들고 오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멀티오더 피킹은 그 오른쪽에 보시는 박스 단위는 12개, 24개, 2개, 4개 커스텀이 다 가능해서 적재함과 같이 저희가 CBM을 고려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품이 있는 경우는 하차지에서 어떤 화면에 어떤 토트에 결품이 있는지를 띄워드리고 있어서 결품 난 토트를 별도 관리하실 수 있게끔 저렇게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킹 외적으로 사실 피킹이 끝나면 사실 로봇을 더 길게 사용해야 더 이득이기 때문에 월 렌탈료는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길게 사용할 수 있게끔 뭐 반품이라던가 입고 쪽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솔루션으로 뭐 택배 뭐 그 TC라던가 이런 쪽에 또 검토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킹 외적으로 반품이나 이런 솔루션으로도 저희가 추후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효과성 부분 설명드리고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렌탈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운영비적 성격으로 지출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2주 이내에 그냥 운영하는 창고에 저희가 제공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그 AMR을 쉽게 자동화 시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는 물류창고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 비용, 그다음에 난 화주사가 바뀌었는데 그에 대한 적재함, 그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바꾸는 게 용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 없이 로봇을 쓰시고 센터를 사실 이전하셔서 쓰셔도 됩니다.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전 비용이, 그런 부분들도 이제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 디맨드라고 하는 제가 영어 표현을 썼는데요. 쉽게 말해서 로봇은 한번 매핑하고 로케이션 정보를 받아놓으면 사람처럼 투입이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 물량 캐파를 저희가 산정을 해서 제안 드리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을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고, 그럼 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단기 렌탈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월화 특정 요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온디맨드 방식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로봇 중심으로 물류 처리가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서비스를 구현해 놨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고요. 과일자 프로그램에서 또 좋아해 주시는 게 로봇이 그 이제 피킹 그 현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가 됩니다. 같은 차수, 같은 송장의 개수를 처리했더라도 기존에는 1시간이 걸렸거나 2시간이 걸렸거나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데요. 보시면 작업 지연 알림, 그 다음에 결품,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관리자들이 관리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아날로그적인 이제 종이 피킹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데이터적인 접근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 사실 비용 절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안을 드리거나 그 현장에서 이제 그 최적화를 할 때 실제적으로 기존에 그 에지에서 이제 뭐 툴이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시뮬레이션이라던가 기존 물류를 좀 분석을 해서 도입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제적으로 저희 물류 창고에 들어갔던 뭐 레퍼런스를, 고객사중 레퍼런스를 가져왔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사실 이 로봇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뎁스 카메라 안에서 뭐 욜로라는 AI를 통해서 추후에 이제 저희가 뭐 안전 감지라던가, 로봇은 물류 창고 전역을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기능이 개발될 요소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팔레트, 뭐 그 사람, 그 다음에 저희가 공부를 시켜 놓은,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이제 입력시켜 놓은 정보들이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이거는 이제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만 지금 AI가 저희가 사용되고 있고요. 사실 포크리프트를 잘 보기 위해서 지금 그 AI 기반에서 지금 저희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추후에는 사실 이걸 통해서 뭐 그 작업자들의 뭐 이상행동 감지라던가 아니면은 뭐 안전, 그 다음에 뭐 화재, 뭐 이런 부분, 당연히 화재 감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솔루션이 있지만, 로봇을 통해서도 그 작업자 관리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알림,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기능들도 저희가 나중에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부분도 로봇들이 어디서 병목이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큐에 대한 변동, 아니면 로봇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고리즘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더 고도화되고,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도 더 고도화되고, 그 다음에 물류를 운영할 때 있어서도 스큐 배치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작업자 관리 페이지에서 저희가 뭐 컨설팅 개념으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회사 소개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대전 소재 이제 순수 그 국내 기업이고요. 그 트윈이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대전에 소재하고 있고요. 카이스트 인력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 로봇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트윈의 특징은 뭐냐? 저희는 어떤 인프라도 필요 없이 3D 라이더로 자율주행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그 제가 설명드렸던 물류창고 안에서 필요한 게 전기 설비와 와이파이 두 가지밖에 필요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인프라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설치비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는 화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자율주행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이제 2D 라이더로 타사 물류 로봇들이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 물류 창고는 사실 평치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지게차, 대차, 그다음에 사람 되게 복잡한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1번이 안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고객사에 지금 잘 활용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사실 도입도 그렇지만 안정적인 운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수 국내 기업으로서 되게 그 물류 창고에서 AMR이 잘 돌 수 있게끔 유지보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만족도가 되게 높은 편이고요.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기업들에 잘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국내에서는 그래도 잘 진입하고 있는 기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AI와 이제 로봇을 가지고 물류창고 안에서 지금 자동화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